안녕하세요. 자, 우리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이번 시간에는요 비진입 표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진입 표시가 나와 있죠. 잠깐만요. 자, 비진입 표시를 보시면요, 먼저 107조 법정으로 보시면 지인이 아닌 의사 표시 그렇게 되어 있죠. 법정의 제목이요. 이거 일을 뭐라고 했죠? 일을 일항이라고 읽는다고 그랬죠. 동그라미를요. 의사 표시는 표의자가 지인이 아님을 여러분요 여기서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해야 돼. 알고 해야 되고, 만약에 모르고 하잖아요, 그것을 뭐란다?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해야 되고 모르고 하면 착오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른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과실로 이런 말이 돼요. 과실로 그러면 안 돼. 여기서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악의가 돼야 되죠. 그래서 과실로 그러면 안 돼요. 실수로 이 말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인이 아니면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우리가 효력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원칙적으로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단독 허위 표시, 그 다음에 심리유보 표시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표시주의는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는 것이고, 심리유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월세를 올리고 싶은데요, 월세를 올리고 싶어. 근데 월세를 올려달라는 말을 못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집수리해서 월세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 좀 나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실제로는 너 당신 우리 집에서 방 빼라 이 말이 아니고, 너가 돈을 올려주고 우리 집에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뭐란다? 심리유보라고 하고, 이것은 표의자 혼자 사는 것이죠. 그래서 단독 허위 표시라고 하고, 우리가 통정이라는 것은 뭐죠? 상대방과 합의에 의해 사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통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 그러나로 되죠. 그러나 여기 보면 일은 일항이라고 읽는다고 그랬죠. 제1항이요. 1항, 그 다음에 여기 그러나 또는 단 이런 말이 나와. 그것을 단서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107조 제1항 단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07조 제1항 단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죠. 그래서 아님을 알았거나, 악의를 얘기하니까 알았거나, 그래서 알았거나 이 말이죠. 알았거나, 그 다음에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렇게요. 알 수 있었을 경우 이것을 과실이라고 하죠. 알았다를 악이라고 하고 알 수 있었다를 과실이라고 해요. 이때는 무효한다. 뭐를 무효한다? 표시를 무효한다. 그럼 표시가 무효니까 무슨 죄이다? 의사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근로자를 뭐란다? 이것을 표의자라고 얘기하죠. 근로자가 사용자를 누구로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상대방의 지시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 근로자는 사직서를 처음부터 낼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비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비진을 상대방이 사용자가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이 말이죠. 왜요? 사용자가 지시나 강요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출한 경우는 사직서는 비진입 표시로서 무효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대리권 남용에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중요하죠. 지금 여기 보면 원래 대리권 남용이라는 것은 대리권에 어디에 나온다? 대리권의 범위 내죠. 그래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해야죠.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했는데 이것을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행하는 것, 이것을 뭐란다? 대리권의 남용이라고 하죠. 이 대리권의 남용은 원칙적으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지만, 만약에 이 상대방이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사실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지죠. 이것을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책임지지 않고, 대리권의 남용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무권 대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무권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왜 그러냐? 이것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대리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리권을 남용했다 해서 무권 대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것을 107조 1항 단서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7조의 경우는 비진입 표시잖아요. 그럼 비진입 표시만 시험에 나오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지인이 있는 의사 표시가 시험에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여기서 뭘 본다? 여기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진이. 그럼 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진이는 진정으로 바라는 상, 이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뭐를 얘기한다? 표의자의 생각, 이것을 진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인은 진종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이것을 지인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자, 2번 한번 보시면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는 그랬죠. 무효는 누구에게 행하지 못한다?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 선의. 그래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때 제3자의 3대 원칙이 있죠.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되고? 추정되고, 제3자는 선의이기만 되고, 과실유, 무과실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3자가 선의인데 무과실이든 제3자가 선의인데 과실이 있든 불문하고 무조건 뭘 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죠.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니까 제3자가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입증을 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는 거죠. 입증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다?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107조 비진의 표시, 108조 통정허위 표시. 이 세 가지에서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 선의인데 무과실 필요는 없다. 무과실 필요는 없고 과실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고 제3자가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선의의 제3자, 여기 봐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상대적 무효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상대적 무효요. 이 상대적 무효는 뭐가 있다? 107조하고 비진이 108조가 있고, 만약에 이 상대적 무효와 비교된 게 뭐다? 절대적 무효가 있죠. 이 절대적 무효라는 것은 선의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제가 103조 반사의 질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강행법규 위반, 그 다음에 의사무능력이라든가 또는요 물권 법정규를 위반한 경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원칙은 다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107조 108조를 빼고는 다 절대적 무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의의 제3자가 대항하지 못하는 것을 상대적 무효. 그래서 시험에요 다음 중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나오죠. 비진의 표시, 또 뭐가 나온다? 통정 허위 표시가 나온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죠. 표의자의 생각. 뭐라고 한다? 진이는 뭐라고 할까요? 표의자의 뭐라고 얘기한다? 생각, 표의자의 생각. 이것을 우리는 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이것을 뭐라고 한다? 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죠. 표의자의 생각, 이것을 진이다. 자, 진인 의사표시죠. 우리가 보통 비진이니까 비진이에 관한 문제가 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비진이에서는 주로 진이 있는 의사표시가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죠.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표의자가 어떻게 했죠? 봐봐. 표의자가 마지못해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마지못해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이 말이죠. 그럼 마지못해 말하는 이것을 표의자가 생각을 했다 안 했다?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지못해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 그 의사 표시는 비진이다. OX, X. 그것은 비진이 가지고 뭐가 된다? 진이 있는이 된다. 진이 있는 의사 표시가 된다. 그래서 X 이렇게 해야 되겠죠.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표의자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진 않았으나, 여기 보면 당시의 상황에서 뭐라 했다?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그럼 최선이라고 판단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표의자가 뭘 했다?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이 표의자의 생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진이다 이렇게 하죠. 그럼 여기가요, 여기가 진이라는 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만 할 수 없다니까 내심의 효과의사죠. 내심의 효과의사. 몇 번 얘기했죠?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항상 이 말을 조심해야 돼. 알겠죠? 이 말 가지고 계속 진이 있는 의사표시에서는 이 말만 가지고 따지나. 봐봐. 내심의 효과의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내심의 효과의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이것을 진이라고 하고,
지인이가 결여됐다. 이걸 뭐라고 한다? 그것을 비진이 표시라고 얘기하고,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를 뭐라고 한다? 비진이 표시라고 얘기하고, 결국 비진이죠.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을 뭐라 한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봐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바꾸냐, 이렇게 바꿔.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똑같죠? 여기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여기 딱 끊어가지고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그럼 비진이니까 지인이 있는 이죠.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됐다. 그럼 비진이니까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 가지의 표현으로 나온다.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다 같은 말이다. 알겠죠?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뜻이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이다. 뭐라고?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은행 대출 한도를 넘은 갑을 위해서 을이 은행 대출 약정세 주채무자로 서명을 해서 은행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알았다죠? 이게 이제 중요하죠. 봐봐. 이게 여러분요, 무엇을 봐야 되냐? 먼저 여러분요, 통정의 표시를 먼저 봐야 돼. 이 갑을 뭐라고 한다? 형식적 주채무자라고 얘기해요. 형식적 주채무자. 그 다음에 여기 A를 누구라 하냐? 이것을 실질적 주채무자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실질적 주채무자라는 것은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 은행에다가 돈을 빌린 사람 누구다? A다 이 말이죠. A다. 알겠죠? A인데요, A한테는 돈을 대출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개인 대출 한도가 초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대출을 갚는데 못하니까 A한테 은행이 부탁하죠. 한 사람 데려와라. 명의를 빌려줄 사람. 그래서 이 갑이요, 형식적이란 말은 명의만 빌려주고 자기는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이건 은행이잖아요. 은행에서 뭐라냐? 여기서 양해를 해. 양해를 했단 말은 둘이 짜고 통정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은행이 뭐라냐? 당신은 이름만 빌려주고 당신은 절대로 책임이 없다 이 말이죠. 우리는 당신한테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합의를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상대출이라고 해. 거짓말로요, 갑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A가 돈을 사용했단 말이죠. 그런데 A가 갑자기 돈을 갚지 않으니까 은행이 뭐란 거냐? 갑 당신이 책임을 져라 이랬단 말이죠.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가상대출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 실질적 대출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구다?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구다? A하고 을이 되는 것이고, 갑은 대출의 당사자가 아니죠. 이것은 양해라는 말이 키워드예요. 그래서 양해란 말이 둘이 짜고 했다, 통정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봐봐. 지금 여기는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먼저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가 무엇인가? 이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을 상대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갑을 뭐라고 한다? 표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갑이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라죠. 지인이 있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갑이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를 하죠. 그러면 이 상대방은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요. 여기는 그 의사표시대로 갑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갑이 책임을 진다. 갑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갑이 을한테 등기를 주면 그 등기대로 효력이 있고 이 말이에요. 언제나 그 의사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갑이 책임을 져. 상대방이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지인이 있는 한. 그러면 여기서 이것이 지금 이 말이 비진이냐 진이냐를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통정이냐를.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은행 대출 한도를 넘은 갑을 위해서 을이 은행 대출 약정, 그러니까 갑이 누구죠? 실질적 주채무자고 을이 지금요 형식적으로 주채무자로서 서명 날이만 했다 이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형식적인 것 같지만 이런 경우 은행 누구죠?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 상대방이 뭐다? 악이다 이 말이죠. 만약에 봐. 비진 표시로 봐.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이걸 비진이라고 하죠. 이 비진 표시를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악이죠. 그 다음에 알 수 있었거나 뭐다? 과실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된다. 알았거나 알 수 있다. 그건 비진일 때 그래. 비진일 때 상대방이 알았을 때는 무효가 돼. 그런데 진이는 상대방이 악이어도 갑이 책임을 지는 거라고. 알겠죠? 여기서 의사주의, 표시주의 이런 것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은행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는 거죠. 알았다는 것은 뭐다? 악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누가? 이것은 을이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에요. 갑이 아니고. 우리가 원칙적으로 보면 갑을 위해서 을이 그랬었는데 여기는 양이란 말이 있을 때는 여기는 누구냐면 여기 이걸로 보면 이게 이제 실질적인 갑이고요. 형식적이 여기 을이에요. 알겠죠? 그다음에 여기가요. 여기가 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형식적 주체문자는 양해가 됐으면은 형식적 주체문자 을은 책임을 지지 않죠. 그건 통정의 표시니까. 근데 이건 통정의 표시가 아니라고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이것을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무조건 갑이, 그러니까 사인은 여기서는 을이죠. 을.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을이 되고요. 여기서는 병이 되죠. 여기서는 을이 무조건 책임돼요. 여기를 보면 을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을이 무조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선이 악의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은행이 그런 사정을 알았다. 악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을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것을 지인이 있느니라. 그럼 여기는 알았다는데 왜 그러면 아니냐 이 말이죠. 알겠죠? 우리는 뭐 비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비진이 표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여기 지금 누구죠? 여기 갑을 위해서 을이죠? 을하고 이렇게 병이 있죠? 병이 지금 상대방이잖아요. 이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했다 이게 아니고 표의자가 이 을이라고 하는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하면 그걸 비진이라고 하고 모르고 하면 그것은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지금 상대방이 알았냐 몰랐냐, 상대방이 악의이냐 과실이냐 이걸 지금 따지는 것이지. 알겠죠? 그러니까 진이냐 비진이냐는 것은 을을 표의자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을의 의사는 무엇이냐 이게 이제 문제죠. 자기 친구를 위해서 대축을 명의자로서 서명을 했죠. 이때 우리 판례가 말하겠다. 을은 갑이 돈을 갚아주면 다행인데 갑이 그 돈을 갚아주지 않죠.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진다? 내가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갑의 을의, 여기서 을이죠. 이 을의 의사는 뭐냐? 을의 의사는 채무 부담의 의사,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뭐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채무 부담의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그래서 여기서 채무 부담의 의사를 뭐란다? 진이라고 하고, 진이가 없는 것 이것을 비진이라고 하고,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란다?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보면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 그러면 채무 부담 의사가 없다, 진이가 없다, 비진이다,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바로 지금 이거예요. 채무 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진이 있는 이죠. 진이 있느니까 상대방이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무조건 누가 책임진다? 을이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야. 이것을 진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말하고 비교하죠.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에서는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양해라고 하는 말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출 절차상의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똑같은 말이죠. 명의를 방금 여기하고 똑같아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라고. 여기 자기가 친구를 위해서 서명 날인했다 이 말은 자기가 친구를 위해서 대출을 받은 것은 원래 친구 이름으로 대출 받아야죠.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대출권 명의를 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는 명의 되죠. 채무 부담 의사가 뭐 한다고 할 수 없다. 채무 부담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게 중요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해. 만약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 봐. 채무 부담 의사가 진이죠. 의사는 진이잖아요. 진이가 있는 것 그러면 진이 있는 이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비진이가 돼버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대출권 명의를 빌려준 것은 뭐다? 진이 있는 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진이다 비진이다 그건 진이 있는 이죠. 그래서요 그 의사표시는 진이 있는 의사표시가 된다.
알겠죠?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고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가 된다. 지인이 있는, 지인이 아닌이 아니고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알겠죠? 이렇게. 자의로가 뭐죠? 스스로죠.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말이죠.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중간퇴직의 의사표시는 뭐다?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그래야 되겠죠? 왜요?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니까 이것은 뭐다? 지인이 있는이다. 지인이 있는이니까 비진의 표시가 아니라고 해야 돼. 알겠죠?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이렇게. 자, 비진 표시는 원칙,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냐? 진이 있는을 봤어. 자, 지금부터 이제 비진이를 보죠. 자, 비진은 뭐냐면, 여기 있어요. 갑이 있고, 여기 을 있고, 갑을 표의자라고 얘기하고, 을을 뭐라고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갑이 청약을 하죠. 그래서 청약이라는 것은 의사와 표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알겠죠?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이 표의자가 알고 있죠. 알고 있으니까 이 의사가 없는 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이것을 비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비진이 표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있으면 원칙은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죠. 그래서 표시 행위를 말한다. 표시라고 하죠. 표시에 상응하는 뭐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봐봐. 표시는 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거 아파트를 증여할 증여의 의사가 전혀 없어. 그런데 말은 준다고 얘기했어. 말은. 그럼 표시는 준다 그랬는데 준다는 말이 내심의 효과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그걸 비진이라고 그래. 말은 준다 했는데 실제로는 줄 마음이 있다 없다? 줄 마음이 없잖아요. 표시에 상응하는, 대응하는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비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심의 효과 의사, 내심의 효과 의사가 없는 것이다. 꼭 내심의 효과 의사 그럴 필요 없죠. 봐봐, 여기는 내심의 효과 의사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내심의 효과 의사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효과 의사.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진이.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의사. 이렇게 아무렇게나 써도 돼. 알겠죠? 그래서 표시의 행위에 상하는 의사가 없는 것이다. 맞는 말이고, 진이가 없는 것이다. 효과 의사가 없는 것이다. 내심의 효과 의사가 없는 것이다. 다 똑같아.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좀 뒤에 가다 보면 이게 박스를 이렇게 글자로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글자 수에 맞춰가지고 무슨 글자를 넣어야지 고민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뒤에 가서 박스로 그냥 해놨어. 박스로 하면 여기서 아무렇게나 물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놨는데 어떤 것들은 또요, 이렇게 박스로 있는 것이 또 의미가 있는 것이 있어요.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표시 행위에 상응하는 의사가 없는 것이다. 진이가 없는 것이다. 내심의 효과 의사가 없는 것이다. 여기는 내심의 효과 의사를 찾는 것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이 다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비진이 표시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면 원칙이다. OX. 비진이는 표시대로 효력이 있다. OX. 그래서 이런요, 비진은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는 거죠. 일치하지 않으니까 원칙적으로 뭐대로 효력이 있다? 표시대로. 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하면 원칙이다. 맞는 거죠?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다? 표시주의다. 맞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 표시주의.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뭐가 없다? 통정의표 차이가 뭐죠? 통정의표시하고 진이 아닌 의사표시 차이를 지금부터 보면은 봐봐. 먼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잖아. 이것을 뭐란다? 의사의 불일치라고 그래. 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인데요, 이 불일치를 뭐란다? 다른 말로 의사의 흠결이라고 그래. 알겠죠? 의사 흠결. 이 흠결을 표의자가 알고 있느냐? 알고 있어야 돼. 아기야 돼. 아까 과실로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모르고 그럼 이걸 뭐라고 하고? 착오라고 하고. 알고 있는데 표의자 혼자만 알고 있느냐? 상대방의 양해를 구했느냐? 이 말이죠. 양해를 구했느냐? 양해를 때 그걸 통정허위 표시라고 하고, 이 표의자만 이것을 단독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 단독허위 표시죠. 이런 단독허위 표시를 뭐라고 한다? 비진이 표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진이 표시잖아요. 그럼 비진이 표시는 뭐냐면 의사 표시가 일치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표의자가 알고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통정은요, 표의자만 알면 안 돼. 반드시 상대방이 뭐가 있어야 돼? 양해. 다른 말로 상대방과 통정을 해야 돼. 이 양해라고 하는 말이 뭐냐? 그래서 통정이라는 말이고,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대방과 합의가 없다는 점에서,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양해가 없다는 점에서 똑같은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양해가 없다, 통정이 없다, 합의가 없다는 점에서 비진이 표시하고 구별된다. 비진이는 누구하고 합의한 게 아니죠. 표의자가 스스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것은 알면서, 자기 혼자만 알면서죠. 그냥 상대방과 합의를 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선 통정, 합의, 양해, 이런 말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자, 비진 표시의 무효는 상대방과 뭐가 없다? 통정. 그럼요, 이 통정이란 말이 뭐라 한다? 양해. 다른 말로 뭐라 한다?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렇게요. 뭐하고? 죄송해요. 여기 통정이 비진 표시는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분이 틀렸어요. 우리가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구별되는 것은 뭐다? 통정, 허위 표시하고 비진이고, 착오하고 구별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착오하고 구별된다. 그렇게 하려면 비진이 표시는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그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모르고 하는 착오와 구별된다. 이렇게 이해하지. 알겠죠? 그럼 무조건 이걸 따르지 말고 이 의사와 표시가 이걸 표를 그러니까 알아야 되네요. 불일치죠. 이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하느냐 모르고서 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표의자가 모르고 하면 이것을 뭘 한다? 착오라고 한다. 그러니까 착오란 말이 나오려면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모르고 한다 이 말이 나와야 돼. 그건 지금 여기 통정이 없었다는 점은 통정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알고 하는데 여기서요 방금 했죠. 표의자만 알고 했느냐 상대방의 양해를 구했느냐 이 말이죠. 양해를 구했으면 이것을 뭘 한다? 통정 허위 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뭘 한다? 비진이 표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말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착오란 말을 쓰려면 의사 표시의 불일치를 모르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알겠죠? 그럼 지금 여기는 뭐라 나왔죠?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통정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양해를 구했냐 안 구했냐 이 말이죠. 그래서 비진하고 통정하고 차이는 뭐죠? 이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혼자만 알고 있느냐, 상대방과 통정했냐 양해했냐, 통정했냐 양해했냐 합의를 했냐 이 말이죠. 알겠죠? 이 말이 있냐 없냐는 비진하고 통정하고 비교되죠. 그래서 여기서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양해가 없었다는 점에서 뭐하고 구별이 된다? 통정 허위 표시와 구별이 된다 그래야지. 알겠죠? 여기서 착오하고 구별된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착오는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모르고 한다. 그냥 착오, 이건 봐봐.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뭐냐? 양해가 있었냐 없었냐. 양해 여부야. 양해 여부. 양해가 있었냐 없었냐. 알겠죠? 그다음에 여기하고요. 여기하고 차이는 뭐냐?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냐 이 차이예요. 차이가. 알겠죠?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렇게 구별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비진표시면은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여기 봐봐. 표의자가 여기 착오와 구별된다 했잖아요. 착오. 이번엔 착오하고 비진이가 구별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 착오하고 비진이하고 착오가 구별된다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알겠죠? 착오는 알고 한다 모르고 한다 모르고, 비진이는 알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해야 돼? 알고 그래야지. 알고 하죠. 비진은 의사표시의 불일치를 알고서 하죠. 과실로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착오와 구별. 착오는 알고 모르고 이 말이 모르고. 그래 방금 앞에가 틀리잖아요. 방금 앞에 양해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은 비진이하고 통정의 표시를 구별하는 것이고, 알겠죠?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하는 것은 뭘 구별한다? 비진이하고 뭐하고 착오하고 구별하는 것이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표를 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 자, 부동산 매매에서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선이 이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비진이 표시죠. 비진이 표시의 원칙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원칙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 왜 그러는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 우리가 비진이는요, 우리는 뭐라고 되냐?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 비진이를 여기서 보면 갑이 지금 비진이를 하죠. 비진이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을이 상대방이죠. 이 상대방이라는 사람이 이 갑의 비진이를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악이죠. 알 수 있었거나 과실이죠. 잘 보라고. 상대방이 악이나 과실이 있으면 비진이 표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된다고. 무효가. 그러면 여기서 반대로 유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악의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고, 과실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반대로 비진이 표시가 원칙적으로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선이 무과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 매매에서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선이 이기만 하면 틀렸죠. 선이 이고 뭐가 돼야 돼? 무과실이어야, 무과실이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상대방의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다. 알았다는 것은 누가 증명한다? 여러분요, 우리가요 107조죠. 증명책임, 입증책임이죠. 입증책임에서 107조하고 그 다음에 108조 통정허위 표시하고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해서 입증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다? 누가 진다? 무효를 주장하는 누가? 표의자. 무효라고 주장하는 표의자가 증명을 해. 무효라고 주장하는 표의자. 알겠죠? 그래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표의자가 증명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다. 상대방이 알았다 그러면 악이죠. 악이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죠. 그래서 이 알았다는 것은 누가 증명한다? 비진이 통정착오 불공정한 범행은 누가 증명한다? 무효라고 주장하는 표의자.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자, 비진이 표시 예외죠. 그럼 예외는 뭐죠? 원래 비진이 표시는 표시대로 효력이겠죠. 그런데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이죠. 그러면 여기서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표의자의 지인임을 알았을 경우에만 그러면 안 돼. 알았을 경우에만 만자가 틀렸다고. 알았을 경우에만 그러면 안 된다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렇게 해야죠.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럼 여기 봐봐. 알았거나가 뭐죠? 알았거나 악이 또는이야. 또는 알았거나 또는 이 말이요. 알 수 있었을 거다 과실이에요. 그래서 악이나 과실이나 또는이니까 선택이죠.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비진이는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시험은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알았을 경우에만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알 수 있었을 경우에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알았을 경우. 알았다 그러면 악이죠. 악이면 유효이다 무효이죠. 표의자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에 무엇을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자, 비진이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임을 알았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OX 알았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OX 이런 봐봐. 이것은 우리가 의사표시죠. 이 의사표시는 뭐다? 107조 비진이 표시,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 그 다음에 착오, 그 다음에 사기, 강박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봐. 여기 비진이하고 통정이죠. 여기는 비진이하고 통정은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착오하고 사기죠. 이것은 뭐 할 수 있다?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비진 표시는 무효이지 취소가 될 수가 없어. 취소가 되려면 착오, 사기, 강박이 돼야 돼. 착오, 사기, 강박 이것은 취소가 되는 것이고, 비진이하고 통정의 표시는 무효가 돼. 그러니까요, 지인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가 되는 것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시겠죠? 자, 사직의 의사 없는 사기업에 굴려야죠. 여기 봐. 사직의 의사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이걸 비진이죠. 비진이인데요. 자, 근로자는 누구죠? 그러면 표의자죠. 표의자가 누구요? 사용자, 상대방이죠.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직서를 제출 이걸 표시죠. 그래서 이것을 비진이 표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기업의 근로자가 표의자가 왜 비진이 표시를 했느냐 이 말이지. 그래서 누가요? 사용자가 상대방이 지시했기 때문이죠. 그럼 상대방이 지시했다는 말은, 지시란 말이 무슨 말이죠?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진이를 뭐 했다? 알았다 이 말이죠. 알았다 이 말이죠. 악이다 이 말이죠. 이런 뜻이 지시라든가 강요란 말이 비진이를 사용자는 알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뭐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래서 그 의사표시는 비진이 표시이다.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이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꼭 5글자 있다 해서 비진이 표시 이렇게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 또는 진이 있는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다 똑같은 말이야. 무슨 말이겠죠? 어떤 형태의 말이 들어가도 관계는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비진이 표시라고 하고, 진이 있는이다 아니다? 아니죠. 자, 그럼 대리권 남용의 유추 적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봐봐. 우리가 대리권 남용의 유추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대리권 남용은요,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인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걸 대리권 남용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대리권 남용은 원칙적으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 대리권 남용 사실은 누가? 상대방이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다? 비진이 표시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그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뭐에 관한, 여기 봐봐. 대리권 남용에 유추 적용하는 것은 뭐에 관한 것이다?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권 남용에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유추 적용 이렇게. 자, 제3자죠.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는 경우, 이렇게 돼 있나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우리가 제3자죠. 여기 선의 제3자, 선의 제3자 할 때 제3자는 뭐를 제3자라고 그래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뭐죠?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는 경우 그랬죠? 그럼 효력이 없다는 것은 뭐죠? 무효이죠? 자, 무효, 여기서 다른 말로 무효를 기초로 뭐다? 뭐죠? 제3자는 새로운 이해 관계를 맺어야 돼. 새로운 이해관계.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 종전에,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기존에,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죠? 이런 것은 안 된다. 새로운 이해관계. 그것을 제3자고, 어떤 제3자다? 선의 제3자다. 올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것을 무슨 무효라고 한다? 상대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 이렇게요. 제3자의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니까 누가 증명한다?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증명하는 것이고, 제3자는 누구이기만 하면 된다? 선의. 과실 여부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 여기 갑은 그의 엑스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여기 뭐라고 나왔죠?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그랬네요. 이걸 뭐라 한다? 비지인이다, 이런 말이죠. 을에게 기부했네요. 기부했다, 알겠죠? 기부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 증여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기부하고 을 앞으로 뭐를 했다? 등기를 했다. 그럼 여기서요, 비진 표시죠? 비진 표시는 원칙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유효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1번 갑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알 수가 없죠. 만약에 무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여기 무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상대방이 비진이를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돼. 그래야지 무효가 돼. 그런데 지금 그런 말이 지금 여기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죠? 아무런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말이 없죠. 그래서 그것은 무효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을이 갑의 진위를 몰랐더라도, 을이 갑의 진위를 몰랐다 그러면 을이 누구죠? 선이다, 이 말이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틀렸죠. 2번 갑의 의사표현을 단독, 그러면 여기요, 재밌는 말이요, 단독행위란 말이 적용되는가 안 되는가. 단독행위는 두 가지가 있어.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경우가 있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있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당연히 적용이 돼. 당연히 적용이 되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다툼이 있어. 다툼이. 어떤 사람은 적용된다, 어떤 사람은 적용되지 않는다. 아주 옛날이요, 20년 전에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사법시험에. 그러니까 아직도요, 20년 전에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선생님들 보면 오래전에 공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책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 나온 학자들은 상대방이 없는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게 많은 학자들이 있어. 그러면 이것은 그냥 학설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없는 것은 신경 쓰지 말라고. 알겠죠? 뭐만 신경 쓰면 돼? 상대방 있는 것하고 뭐하고? 계약에도 적용돼. 계약에도 적용되고요. 상대방이 있는 경우 단독행위가 적용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보면 단독 행위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그래서 틀렸다 이 말이죠. 두 번째, 여기서 기부한다고 하는 것은, 기부라는 것은 단독이 아니고 뭐다? 그것은 증여 계약이라고 그래. 계약. 그래서 또 틀렸어. 우리가 증여하고 반대가 되는 하는 것이 뭐죠? 유증이죠.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근데 지금 여기는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기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증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행위 틀렸고요. 또 뭐가 틀렸다? 여기요, 비진위 표시, 단독행위는 비진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틀렸고. 그럼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3번, 갑의 진위에 대한 을의 악의가 증명돼요. 그러면 X 토지의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되면 을은 갑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이것도 재밌는,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학생들 뭐 듣고 뭐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민법을 이렇게 어느 하나의 어떤 조그만 한 문제를 딱 보고 자기가 딱 문제를 보고요, 거기에 관한 이제 공식 같은 걸 이렇게 만들어서 한단 말이죠. 그 문제는 그게 맞겠죠. 저도 지금 계속 하나하나 해설하잖아요. 그 해설할 때 그 말은 맞겠죠. 근데 여러분 딱 보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이해를 해야지, 어느 몇 가지를 안다고 해서 법이 이해가 될 거면, 여러분 고시원 공부하는 사람한테 사법고시를 포기했겠냐고, 국악 선생님이 포기했겠냐고 생각 한번 해봐. 알겠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들을 보면 이런 것은 다, 여러분 3번 같은 것은 아주 간단한 것인데요, 그래서 약간의 이해를 요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 보면 갑이 지금 뭐다? 갑이 지금 비진이를 했죠. 이 비진 표시에 대해서 을의 악의가 증명됐다는 거죠. 그럼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럼 이 사람은 알았다 이 말이죠. 갑의 이 말은 을의 악의가 증명돼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이 말의 뜻은 상대방이 뭐랬다? 알았다. 을이 뭐랬다? 을이 알았다. 알았다 이 말이에요. 비진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무효가 되면, 이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이다? 처음부터. 이건 법령이 성립 당시부터 처음부터 효력이 없죠. 그래서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채무 불이행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이행할 때, 이행기 때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채무 불이행이라고 그래. 그런데요, 처음부터 성립 당시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무효인 경우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나올 수 없다 이 말이죠. 나올 수 없으니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니까. 알겠죠? 3단이야 3단.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무효는 채무 불이행이 없다, 무효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이것은 똑같이 통정허위 표시에서 똑같이 나와. 그래서 무효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4번, 을이 통상인의, 이런 말들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었어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주의로서도 갑의 진위를 알 수 있었다면, 이렇게 됐죠? 이 말의 뜻이 뭐냐? 그 정도도, 보통 사람이 신경을 쓰는 그 정도도 안 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말의 뜻을 말한다? 이 말의 뜻이 과실이라는 거야. 과실. 다른 말로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알았거나를 악이라고 그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뭐라고 그래? 과실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해됐어요 지금?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여기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갑의 진위를 알 수 있었다, 그걸 과실이라고 얘기해. 그럼 이제 우리가 뭐라 하죠? 여기 악의가 있거나 또는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어. 둘 중 하나. 그럼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란 말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 말의 뜻이 뭐다? 비진위 표시는 무효다, 이런 뜻이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비진위 표시는 무효이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경유한 병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경유한 병이 갑의 진위를 몰랐다. X 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다. 맞아요, 틀려요? 자,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경유한 병이네요. 자, 그럼 봐봐. 여기 갑이 있고 여기 을이죠. 갑은 비진이네요. 비진이. 아무튼 이 을에서 병으로 넘겨받았네요. 이 병이 지금 병이 몰랐다 뭐다? 선이다 이 말이죠. 이 병이 선이잖아요. 선이면 무조건 병은 뭐가 된다? 소유권을 취득해. 무조건 소유권 취득. 한번 볼까요? 알든 모르든 관계없어. 자, 비진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한번 봐. 자, 여기서 왜 지금 여기는요, 여기 알았다 몰랐다를 안 썼는가? 그걸 지금부터 설명한다고. 이건 비진이죠.
비진인데 원칙이죠. 원칙은 뭐대로 되어 있다? 표시대로 유효죠. 그래서 유효가 되려면 이 을은 선이 플러스 뭐가 돼야 돼요? 무과실이 돼야 되죠. 선이 플러스 무과실이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그럼 을이 소유자죠. 그럼 을이 소유자는 병은요? 제3자 병은요? 병은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죠. 무슨 법칙이다? 엄폐물의 법칙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비진입 표시의 예외로 보죠. 지금 여기가 만약에 원칙이 아니고 예외라고 한번 해봐. 똑같으니까. 여기 보면 갑이 있고 비진입 표시죠. 비진입 표시에 대해서 을이죠. 을은요, 알았거나 악이죠. 알 수 있었거나 과실이죠. 을 앞으로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예외죠. 예외. 그럼 이게 이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가 아닌데 을이 이걸 병한테 넘기죠. 병은 누구일 때 소유권 취득한다? 선의일 때. 악일 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 병이 선이기만 하면, 병이 선이면 비진입 표시를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따지지 말고, 알겠죠? 제3자가 선이면 비진입 표시에 대해서 알든 모르든, 알겠죠? 선이 무과실이든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 아니든 관계없이 무조건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해. 알겠죠? 누구인 경우? 선인 경우는. 선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 병이 지금 여기요, 을로부터 그랬는데 을이 지금, 을이요, 지금 알았다, 몰랐다 이런 말이 지금 있어 없어? 없죠. 그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병이 누구니까? 선이니까. 병이 선이면, 병이 선이기만 하면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비진입 표시를 몰랐다, 모르는데 잘못이 없다, 또는 상대방이 알았다, 알 수도 있었다,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만약에 을이 선이 무과실이면 병은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하고, 그럼 여기에서 비진입 표시로서 악의이다, 그럼 무효죠. 그래도 제3자는 누구일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이일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3자가 선인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뭘 할 수 있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래서 소유권은 여전히 누구한테 있다? 병에게 있다, 병에게 있다, 이렇게 해야지.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병에게 있다, 이렇게. 그래서 비진이가 여러분요, 생각하는 것보다는 약간 어렵죠. 알겠죠? 비진이가.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은 이제 비진입 표시가 원칙과 예외와 진이 있는, 이것은 여러분요, 우리 그냥 강의를 아무리 많이 해도, 강의를 다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워. 아시겠죠? 자, 적용 범위죠.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 같은 사인의 공법행위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OX, X. 준용되지 않죠? 자, 공무원을 뭐란다? 공무원을 뭐냐? 개인이죠. 사인이죠? 사인. 사직의 의사표시죠? 이 사직서는 어디다 내죠? 국가한테 내죠? 그래서 이것을 공법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사인의 공법행위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사인의 공법행위다, 이렇게.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사인의 공법, 여기죠? 사인의 공법. 여기서 사인은 공무원, 공법행위는 뭐죠? 사직서 제출이죠. 사인의 공법에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규정이 준용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원래요, 비진입 표시는 무효잖아요. 그런데 공법행위는 언제나, 사인의 공법행위는 언제나 뭐대로? 언제나 표시대로 유효이죠. 표시대로 유효가 돼. 언제나. 그래서 적용되지 아니한다, 준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게 또 뭐가 있죠? 소송치하, 소치하죠. 여러분, 소치하도 마찬가지죠. 소치하도 공법이죠. 뭐죠? 법원하고 하니까. 이 소치하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소치하도 적용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비진입 표시하죠. 비진입 표시로 했다 할지라도 언제나 뭐가 되고? 유효.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했다 할지라도 언제나 뭐가 된다? 표시대로 유효가 돼. 그래서 소를 취하는데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소를 취하해서 언제나 유효, 취소 못해. 소를 취하를 비진입 표시로서 소를 취하했죠. 언제나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왜요? 소치하에는 107, 108, 109, 110조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표시대로 뭐가 된다? 유효이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언제나 표시대로 뭐가 된다? 유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비진입 표시하는 규정은 원칙적으로 뭐요? 아까 내가 말했죠. 비진입 표시는 어디에 적용이 되는가? 알겠죠? 이런 비진입은 어디에 적용돼요? 계약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적용되죠? 상대방 있는, 없는 그러면 안 돼. 어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적용돼. 없는 그러면 안 돼. 상대방 있는, 그 다음에 어디하고?
계약하고. 여기서 왜냐? 상대방 없는의 경우는 다툼이 있어.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지 않아. 그건 예전에 아주 옛날에는 소실적인 났지만 지금 그거 안 나온다고. 그래서 뭐다? 계약. 그 다음에 뭐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하고 계약에는 비진입 표시가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요. 여기까지가 이제 비진입 표시예요. 그래서 비진입 표시가 이러면요. 실질적으로 약간 이야기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비진입 표시 지금까지 뭐죠? 여기 빵꾸 노트로 봤었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봤는데요. 비진입 표시가 이해가 안 됐다? 그거는요. 전봇대가 단단한지 내 머리가 단단한지 살펴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하고 잠깐 쉬었다가요. 통정 허위 표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